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궁금증과 그리고 법적으로 이슈가 생길 만한 내용들을 확인을 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규정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상당 부분 클리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스마트워크라든지 원격 근무에 대해서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예전부터 2010년대부터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런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런 이제 법제화 흐름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사내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정도로 규정을 해둔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거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작년에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결국에는 노사 간에 이제 협의 또는 합의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하나둘씩 좀 이렇게 상호 간에 이제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관련으로 법으로 이제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재택근무라는 게 워낙 최근에 일어난 추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또 법으로 정한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누구 근로자나 사용자 측 모두에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호 간에 좀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좀 잘 소통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설문조사나 같은 걸 통해서 또는 근로자 대표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이거를 좀 잘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제화는 제 생각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뭔가 그런 합의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규정을 만들 때, 이 규정을 만들고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 이런 부분은 꼭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사용자에게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용자 측에 대해서는 일단은 복무 규정을 좀 촘촘하게 규정해 두실 수가 좋아요. 예를 들어 뭐 근무 시간이나 아니면 이걸 어겼을 때 어떤 뭐 이제 징계가 있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복장 규정까지도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시간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잘 규정해 두시는 게 좋고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해 주실수록 사용자 측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호하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쟁송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그것도 다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무 규정은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재택근무 시의 복장, 옷에 대해서도 사실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에서는 일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일해왔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홈웨어라 그냥 집에서 쉽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근무하기도 쉬운데 그런 부분이 어쩌면은 점점 이런 게 일상화되면서 외부 이해관계자 고객과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어쩌면은 가능하다라면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화상 상담 많이 하는데 이제 사무실에서 변호사들도 좀 편하게 입고 있다가 영상 상담하면은 위라도 입거든요. 위라도 위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뭐 규정들은 업무 영역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재택근무 관련해서 많은 인사 담당자 여러분께서 하시는 고민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구성원들 입장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 성과 관리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일단은 보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각자 자기의 성과물을 올리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남들과 비교해서 또 구성원 개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상급자만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노동자들이 오히려 재택근무를 이런 측면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업무 진행 과정에서 또 내가 또 소외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도록 뭔가 내부 프로그램을 만드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좀 철저한 기준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나중에 혹여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근거 자료가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걸 제가 권유드리고요. 또 반대로 근데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일상에서 했을 때는 이제 좀 말로 해서 기록에 남지 않는 흘러가는 게 많은데 이제는 뭐 누가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신다면 또 내 일을 누가 뭐 가로채는 경우는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24시간 거의 대기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대표님이시니까 또. 그런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어떤 그런 재택근무로 인한 영향 같은 건 없으셨을까요? 제가 진짜 재택근무의 명과 암 중에 암을 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개업을 해서 대표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담 전화가 저한테 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11시 아니면 새벽 3시 뭐 이렇게도 연락이 와요. 새벽 3시? 새벽 3시에 이제 울면서
예, 사연이 다 기구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새벽 3시에 전화하시는 분들은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가 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당연히 이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연장 근무가 해당되고 그래서 이게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일과 그 생활이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재택근무를 실제로 하다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사용자는 이거를 좀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되고 규정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근로자 측에서도 자기의 선을 딱 명확히 그어서 이제 내가 육체적으로는 분리가 됐더라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내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고 또 그거를 사측에 당당히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은 네. 지금까지 일해오신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예.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교육이라든지 충분한 가이드가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덕분에 이 재택근무에 대해서 어려웠던 부분이 많은 부분 해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덕분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재택근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예, 이거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많이 상의 주시면 또 대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과제가 사실 더 남아있어요. 클로징에 놔두시면 안 됩니다, 아, 예. 변호사님. 재택근무 사행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을 했는데 예, 재택근무 뭐 제가 하나요? 제도하고 사람 인도하는 재택근무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지 마시고 예, 근래에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한번 해봅시다 사장님.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스로 얘기하시는 다짐이었네요. 예. 예, 하진규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로톡에서 하진규 변호사님을 검색하시거나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죠. 아래에 있는 프로필로 연락을 주시면은 아주 친절하고 전문성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도 가능하니까요. 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에 전화 주시면 새벽 네, 저희는 항상 인사 담당자 여러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일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라면 언제든지 저희 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마지막 클로징 멘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수송이 비서성이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